안녕하십니까, 해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갱년기 증상 중 이제 근골격 질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이런 거 많이 다루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부처님 손바닥 위에 구슬을 올려놓듯이 여러 질환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위에서 관조하듯이 그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딱 우리 갱년기에만 집착해서 볼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근골격 질환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그거부터 일단 한번 살펴보죠. 이는 기어 단축도라고 제가 만든 건데 근육통이 어떻게 이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지 그걸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그림입니다. 이 근육이 뭐 근육에서도 이제 진짜 근육인 부분을 근복이라고 하는데 이 근복은 요 힘줄을 통해서 이 뼈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이제 연결되어 있죠, 이게. 그러면 이 근복이 짧아지면은 이 아플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나와요. 젖혀진 근복 자체가 아플 수 있고 힘줄, 접착부 이렇게 아플 수 있죠. 그 중요한 거는 이 근육이 왜 이렇게 짧아지냐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병을 보면은 이제 근육에 대한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근육이 녹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빼고 가장 흔한 거 근육이 짧아지는 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근육이 짧아지는 첫째 원인은 뭐냐? 과다 사용입니다. 과다 사용.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 근육 사이에 에너지가 부족해지면서 이 근육이 짧아집니다. 그걸 에너지 부족 원인은. 그 한방적으로 뭐라 하냐? 기혈화죠. 근데 이것은 젊은 사람들, 우리 청춘들은 밥 먹고 자면 그 에너지 보충이 돼서 쉬면 보통 낫습니다. 고급 기술이 이런 데 필요한 거 아니죠. 이 정도 급은 쉬면 낫는 거는 빨리 낫냐 좀 늦게 낫냐 차이지 그렇게 그게 중병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어디서 생기냐? 노화, 쉬어도 낫지 않는 거. 이제 이런 때 이제 고급 기술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 한방적 원인으로는 이제 혈어, 기어 다 있을 수 있는데 갱년기 오면 이게 노화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어, 옛날에는 아파서 그냥 쉬면 낫던데 이제 쉬어도 안 낫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고급 기술이 필요한 거지 쉬우면 낫는 거는 그렇게 고급 기술 필요 없습니다. 마사지 해도 되고 노화가 되면 근육이 이렇게 건조해집니다. 건조해지면서 또 뭐가 생기냐? 그 안에 노폐물이 생기고 그러면서 짧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건조, 노폐물, 이 단축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요. 기타 어디 타박 외부에서 물리적 힘이 가해져서 다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찬바람 맞아서 또 근육통이 생기거나 요거는 어디에 맞냐면 갑자기 목이 안 돌아간다든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박 이게 근육을 압박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죠. 인체 내부에서는 종양이 생긴다든지 임신을 해서 태아가 커진다든지 하면서 근육을 압박할 수 있고 엉덩이 같은 부분, 둔부, 엉덩이 이런 거는 맨날 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압박으로 많이 이렇게 순환이 잘 안 되면서 근육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나 근육감이 자세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세가 나빠서. 그런데 한 50 이전까지 괜찮다가 50부터 아프면 그 자세가 나빠서 그럴까요? 이 자세에 관한 것은 이것도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이것만 따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세가 문제인지 노화가 문제인지.
근육이 짧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팔 근육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뭐 부위, 뭐 근육 관절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알면 쉬울 것입니다. 근육 중에서 이렇게 여러 관절들을 넘나드는 근육을 관절 근육이라고 하는데, 하나를 하면 단관절, 두 개 이상이면 다관절 근육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근육이 짧아지면은 이런 이제 관절들도 이게 당겨지면서 관절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 같은 경우도 허벅지 근육이 짧아지면은 체중과 상관없이 관절 자체가 좁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도 무릎이 아픈 것이죠. 꼭 체중이 나와서 무릎만 아픈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뼈보다 근육이 빨리 이제 짧아지면은, 더 빨리 짧아지면 이런 관절염이 올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관절 자체의 노화도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치면은 우리 퇴행성 관절염의 뭐 거의 기본을 이루게 되죠. 오십견유도 그렇고, 뭐 족저근막염도 그렇고, 뭐 어깨, 목 이런 데 다 대부분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런 질병들이 발생합니다. 팔 근육을 보면 여기도 이제 보통 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같은 경우는 과다 사용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이 근육이 짧아지면은 이게 과다 사용이든 뭐 노화든 일단 뭐 짧아지면 이 팔꿈치 쪽은 당연히 부착 부위부터 아프죠. 뭐 그게 테니스, 골프 엘보로 나오고, 이게 이제 관절이 좁아진다. 그러면 주관절 터널 증후군이라 해서 손가락이 저릴 수 있습니다. 주로 사지, 오지가 저린데, 이 근육이 이것만 좁아져도 이 관절을 좁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손목 같은 경우는 좀 위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좀 높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힘이 가해지고, 그 다음에 이 자체도 좁아져서 일단 손목 통증이 많이 생기고, 뭐 노화가 같이 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게 생기죠. 손가락은 손가락 관절염, 이제 탄발제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근육 하나가 짧아짐으로써 여러 가지 이렇게 질환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엘보 치료 방법도 보면 이 근육이 짧아져서 온 거는 당연히 근육을 이완시켜서 늘려야 하죠. 그래서 일단은 정법은 뭐냐 하면 이 근육을 이완시키는 겁니다. 양방에서는 뭐 이완제 쓰긴 쓰는데, 그거는 과다 사용으로 일어난 에너지 부족을 보충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신경 이런 걸 이용해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죠. 가장 정법은 부족한 에너지를 채워서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양약으로 기준으로 하면 이완제, 소염제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요런 데 관절 염증 부위에 이제 치료하는 약이 되죠. 이런 치료 뭐 해도 뭐 상관은 뭐 크게 없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정법이 바탕이 된 위에서 이런 편법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법은 없고 오로지 편법만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가는 잦은 재발로 나옵니다. 그래서 치료하면 뭐 며칠 괜찮다 또 아프고, 며칠 아프고 또 아프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근육이 짧아진 거, 이걸 정법으로 과다 사용이면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노하면은 진액과 기를 보호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법 위에서 자기가 하는 게 편법임을 알고 사용해야
그 편법도 나름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정법이 없이 편법만 사용하면 진짜 편법만 되는 거죠. 그 노화로 인한 이제 근골격 질환은 하나는 이제 짧아지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노폐물이 쌓이는 게 있는데 이 노폐물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부위별로 보면 이 어깨에 있는 게 어깨에 이제 석회가 쌓이면 이게 석회성근요. 이 석회 같은 게 우리 어깨뼈 쪽에 쌓여서 이제 일반적으로 뼈가 자란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깨 공간이 좁아지면 생기는 게 어깨 충돌 증후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눈에 뭐 노폐물이 쌓이면 뭐가 됩니까? 그걸 백내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백내장이 수술해도 재발 잘 되고 실제 제가 개인적으로 한약 치료해도 낫긴 낫는데 이것도 재발이 됩니다. 그 두뇌에 쌓이는 뭐 노폐물도 있는데 치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쌓이는 노폐물 이름이 베타 아밀로이드죠. 그 척추관 여기에 쌓이는 노폐물도 있는데 이게 노폐물이 쌓여서 좁아지면 척추관 협착증이 됩니다. 목인, 경추, 허리, 요추 이런 데 다 생길 수 있죠. 이렇게 쭉 보면은 노화 현상이 노폐물이 이게 생기는 게 근골격만 아니고 여기저기 다 생깁니다. 혈관에도 쌓이죠. 그래서 혈관도 안 좋아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콩팥에 뭐 쌓이면은 뭐 신장 결석 뭐 그렇게도 하죠. 그러니까 뭐 딱 하나 질병만 쫓아가서 이 각각의 질병을 보면 뭐 다른 병하고 연관성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렇게 쭉 비교해서 보면은 오히려 이게 더 이해가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의 종류를 보면 뭐 문의근, 민문의근, 심장근 한 대체 세 가지 종류가 되는데요. 팔다리나 뭐 척추 같은 데는 주로 문의근이죠. 그 기존에 우리 근육학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뭐 유튜버 이런 거 봐도 뭘 다루고 있냐면 요 문의근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체는 이 근육이 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 근육끼리도 서로 엮여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서로 상자부 영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 민문이근으로 이루어진 이 위장이 나빠서 이 허리가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민문이근하고 문이근하고 서로 연관이 있는 겁니다. 뭐 심장이 나빠도 전체 근육이 나빠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서로 엮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제가 뭐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분리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반전은 이제 뭉친 거 푸는 겁니다. 짧아진 거 푸는 거. 그 외부 힘으로 자기 힘이 아니라 근육 자체 힘이 아니라 그 후반전은 이 근육 스스로 튼튼해지게 해서 이게 짧아진 거 늘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 후반전이 중요한데 이 후반전은 쉬어도 안 되는 분들한테 특히 중요합니다. 에너지와 기혈을 보해주는 이런 보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속근육 운동, 뭐 원심선 운동이니 뭐 여러 운동법이 있는데 그 운동에서 좋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다 몸이 좋아지려면 식습관, 그 다음에 잠자리 여러 이제 생활들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른 생활. 요 세 가지가 보통 이게 후반전에 해당합니다. 그 전반전은 쓰는 약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근육 이완제라든지 아프니까 쓰는 진통제 이런 거는 도구로 독을 치료한 데서 이독치독이라고 합니다. 그럼 독의 그 부작용은 뭘까요? 뭐가 독이고 뭐가 볼까요? 뭐가 독약이고 뭐가 보약인지 알려면 이, 이 약을 썼을 때 우리 몸의 전기가 손상이 되면은 그게 독입니다. 양방은 자기들 쓰는 약이 거의 다 독약이라서 그런지 한약도 다 독약 취급하는 경향도 있던데
우리 양약 보면은 뭐 어떤 약을 먹으면은 어떤 부작용이 나온다. 부작용 나온 것 중 보면은 우리 전기를 손상한다. 그럼 그런 약들이 독약입니다. 독약. 그래서 독을 이용해서 어떤 부작용은 있지만 지금 아픈 걸 치료하겠다. 그게 이독, 치독이죠. 그 후반전은 이런 방법이 안 됩니다. 후반전은 모자라고 부족한 걸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 후반전은 보약으로 치료한다 해서 이보치독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은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만든 말이니까 처음일 겁니다, 이게. 다들 뭐 자기들은 독으로 치료하니까 보에서 독을 치료하는 걸 뭐 보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으나 이 보약으로 이런 아픈 걸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보약으로 치료하는 것은 누구한테 중요할까요? 당연히 몸이 허하고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분들한테 중요하죠. 그 제가 뭐 후배들한테도 가끔 이러는데 젊은 사람 치료하는 거는 그렇게 큰 기술 필요하지 않다고. 진짜 기술은 쉬어도 낫지 않고 치료해도 자꾸 재발되는 분들. 그 인체의 자체적인 체력을 키워주지 않으면 이런 이독 치독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 부작용이 뭐냐 하면은 재발이 잘 됩니다. 재발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의 근골격화, 근육화 이런 것들 보면은 보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게 없으니까 운동으로 이제 매우 땜빵 하려는 경향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약이라는 수단이 있으면 훨 낫다는 거죠. 과거 일본의 뭐 한자 발음으로는 기릭동동, 일본어로는 요시마스 토도라는 한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독 치독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은 그 이보 치독하는 이 기술을 아마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독 치독은 여기저기서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한약도 전반전에 쓰는 약 중에서는 그런 걸 우리 주로 뭐 공격약, 사약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약들은 이독 치독에 해당합니다. 근데 보약으로 또 당연히 있는데 왜 기릭동동은 이독치독을 주장했냐? 제가 보기에는 이 보약으로 치료하는 기술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일본의 한의학 수준을 제가 그래서 높이 평가 안 하는데 자기들이 못하는 거지 뭐 우리 조선까지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근골격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